두둥.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와우. 와, 저희 벌써 몇 회죠? 15화. 와우. 아주 롱런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해. 우리는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우리의 의지가 이 정도로. 초반 아닐까요? 아직 초반이죠. 20화에 끝나나요? 안 돼. 1500화까지 해. 1500화. 1500화? 1500화. 흰머리가 될 때까지 해. 와우. 네.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엑시트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엑시트. 요즘 날도 덥고 뭔가 좀 짜증 많이 나는 계절인데 엑시트라는 영화가 되게 좀 신나고 코미디라서 좀 즐겁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영화를 보고 왔고 간단히 이제 뭐 다들 보신 분들이 들으시겠지만 간단히 영화 요약을 하자면 갑자기 서울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심 한복판에 정체 모를 가스가 갑자기 피어오르면서 가스를 들이마신 사람들이 막 발진 두드러기가 나고 막 토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죠. 그런 재난 영화고요. 거기서 이제 조정석, 용남 역할을 맡은 조정석과 그 의주 역을 맡은 임윤아님이죠. 임씨. 예. 아무튼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임씨. 어떻게 그 재난으로부터 탈출을 하는지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는 돌아가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진행 구성을 조금 바꿔봤는데 원래는 앞에서 바로 이제 막 구구절절 본인이 느꼈던 점들을 좀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돌아가면서 뭔가 한 줄 정도로 좀 뭐 평을 정리를 하고 이제 추천을 하는지 저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꽁치리부터 말해주시죠. 꽁 투더꽁. 저는 플레이입니다. 플레이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더울 때 그냥 가볍게 가서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빨리 얘기 안 겹칠 것 같아. 내가 먼저 얘기할래. 짱난다 한 줄평이라서. 그럼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이기적이야. 빨리 좀 하세요. 저도 플레이고 저는 좀 피로하지 않은 신박한 코미디 재난 영화였다. 피로하지 않은. 네, 피로하지 않은 재밌는 코미디 신박한 재난 영화였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한국 영화가 정말 잘 맞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영화가 아닌가. 진짜 개꿀잼이었어요. 오랜만에 또 재생 무조건. 저도 재생이긴 한데 또 볼 수 있을까? 아무튼 저도 한국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이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군더더기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과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재난 영화 볼 때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없었고 괜찮았습니다. 저도. 오, 다들 재생이네요. 우리 되게 냈다 재생인 경우 많지 않은데. 맞아. 근데 의외다. 그 영화가 되게 또 신기하네. 아니 저번에 한국 영화. 미드소마가 뭐였죠 평가가? 여러분들의 평가가? 안 본다. 그러니까 7봄 안 본다. 저 안 본다. 나 찜. 플레이. 세훈님이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찜이었어요. 나. 찜이었어요? 그럼 나만 재생이었나? 그런가 봐. 와 그럼 엑시트가 그 정도로 재밌는 약간 거구나. 이거 제 평가인가? 그러니까 난 근데 진짜 재밌었거든요. 저는. 되게 무난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가볍고 무난해서 그냥 음. 또 별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음. 정도인 것 같아서 그냥 다들 아마 지금 플레이를 외친 그러니까 뭐 것 같아요. 미드소마는 예를 들어서 내가 7범이랑 다시 볼 수는 없잖아. 7범은 너무 힘들어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뭐 꽁칠이랑 같이 볼래요 했을 때 가는 그렇게 약간 불호가 갈리는 영화인데 엑시트는 그냥 아무한테나 엑시트 맞아. 볼래? 하면 그냥 맞아. 오케이 그럴 수 있는 영화. 우리 엄마 아빠도 좋아할 수 있는 맞아.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역시 CJ다. CJ다. 역시. 대중을 배워야 잡아간다. 돼. 론화는 CJ가 만든다고 하네요. 진짜 근데 CJ가 되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나 이번에 이거 보고 나서 약간 뭐랑 기존에 뭔가 CJ 감성이 있잖아요. 그치. 그랬을 엄청 때 있지. 엄청 그 사람의 감정을 딱 자극하는 눈물 눈물 흘려 막 이런 거 근데 있잖아. 없진 않았잖아요. 없진 않았는데 음. 훨씬 세련됐더라고요.
나 그 음. 포인트 어디부터 느꼈는지 궁금해요. 저요? 슬픔이? 아니 꼭 슬픔은 아니더라도 그냥 CJ-스러운? CJ-스러운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CJ스러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한국 영화 음. 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그 대가족이 왁자지껄 하는 순간부터 조금 그랬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이 영화의 전반을 차지하는 감성은 아닌 것 같아서 참을 수는 있었는데 저는 그런 대가족이 나오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좀 꾸며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보면은 막 엄청 뭐 시끄럽고 막 왈가닥 누나도 있고 뭐 칠순잔치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좀 참은 거에 가까운데 일단 그 장면 그랬고 마지막에 그 엔딩 크레딧 노래 나올 때 아. 그때 슈퍼히어로요? 따따따따따. 그 노래 자체가 그러니까 이승환이 네. 부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승환 가수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너무 한국적인데 근데 한국적인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적이야. 아예 대가족도 너무 한국적이고. 근데 모르는 사실 우리도 해보면 그렇게 약간 공감의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제작자의 되게 큰 네. 재능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약간 그 대가족이라던가 칠순이라던가 그냥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한국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 그게 보통은 되게 오그라들고 보기 힘들기도 했었는데 이번 영화는 그게 적당해가지고 그게 막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 조절을 되게 잘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 약간 맞아. 좀 비트는 것도 있잖아요. 음. 그 청년 백수인 이제 용남 캐릭터로 막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세대에서 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집어넣고 이래서 저도 보면서 좀 저는 가족 보면서 되게 공감 많이 했거든요. 뭔가 그 한국스러운 거 있잖아요. 저희 집 가족도 좀 그래서 친척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우리 집도 칠순하면 저렇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막 그런 설정 말고 딱 어디서 딱 느꼈냐면 그 엄청 해병대요? 아니. 아요 그런 거 귀엽지. 그러니까 되게 한국적인 장치고 한국 재난 영화라서 나는 오히려 그게 좀 이 재난 영화의 어떤 한국적 특성을 살린 거라서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웃겼는데 그거 말고 CJ적이라는 거는 막 탈출을 하다가 둘이 이제 딱 어느 순간부터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계속 달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뭔가 조금 오글거렸어. 저도 동의. 이게 약간 한국적인 게 아니라 CJ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나도 너무 사실 재밌었는데? 나도 아까 얘기했던 게 재밌었는데 한국스러운 게 전 한국스러운 걸 견디기 어려워하는 편은 아니고 CJ 그런 감정을 막 너무 그냥 의도적인 그 연출, 오글거리는. 의도적인 그 감정을 막 이렇게 하는 게 항상 좀 너무 보이니까 그랬는데 나도 그 달리기 막 하면서 그 되게 엄청 멋있는 표정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좀 더 무섭고 좀 그냥 긴박하게만 그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되게 그때부터 뭔가 그 오글거림이 시작되면서 같이 보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CJ 이렇게 했답니다. 또 근데 하지만 그 포인트에서 누군가는 굉장한 뭉클함과 그치. 막 그랬어야죠. 같이 막 에너지를 벅차오르는 느끼고 이런. 그러니까 이 능력이야. 멋있다. 이랬어야죠. 대중을 배워야지 제작자들이면. 다들 CJ 이직 계획이 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이 오글거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약간 아쉽기도 했어요. 그 앞에서 저는 그 CJ 감성이 좀 딴 영화에 비해서 덜 녹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소 이제 있으면서 좀 아쉬웠다. 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저희가 좀 흥미로웠던 이야기, 좀 재밌었던 것들 이런 포인트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영화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왜냐하면 재난 영화들은 보통 슬프거나 무섭거나 되게 공포스럽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연출이 되는데 뭔가 재난 영화가 이번에 코미디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좀 어떠셨는지 아무래도 그 재난 영화의 어떤 피로도는 좀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 이 영화가 되게 홍보 요소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는 거를 많이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 저도 그게 되게 편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장면도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시죠? 보습학원의 아이들? 그것도 이제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좀 연출을 좀 해서 감정 소모를 좀 덜하게 찍었다고 한 걸 봤는데 저는 그럼에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냥 저는 영화에서 그런 연출이 나오면 좀 그냥 힘들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돼버려가지고. 근데 뭐 최대한 담담하게 그리거나 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고 뭐 이런 거 안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주인공들한테 이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 초반에는 그 유독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때문에 사람들이 뭐 피해를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끝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나오고 그 가족들만 나오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점이 좀 다른 재난 영화랑 비교했을 때 보기가 좀 편했고 또 원래 재난 영화라 함은 어떤 이 재난을 만든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이 악이고 근데 그 악을 제대로 처리 못한 어떤 이 정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정부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맞아. 그치. 또 그러다가 이 정부를 또 옹호하는 또 시민과 이 주인공과의 또 대립. 갈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고 뭐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어떻게 이 재난을 헤쳐나가나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깔끔했어. 감독 인터뷰에서도 그 가스 그 사람 있잖아요. 가해자, 용의자? 용의자. 이 사람의 스토리를 많이 안 담으려고 일부러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면서. 근데 그래도 저는 그 가해자가 중년 남성인 거에 조금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남성은 빼고 그냥 중년 기성세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스를 싸지르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은 초반에 뭐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길거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가스를 마시고 쓰러지거든요. 맞아.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나이 든 사람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이건 연출인가 싶었는데 그리고 그 가스로 인해서 그 용남과 의주가 그렇게 미친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거를 보고서 기성세대가 아래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뭐 책임을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약간은 무책임하게 하는 것들을 좀 나타낸 걸까?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네. 맞아. 설정도 딱 사회 초년생이고 그쵸. 백수, 취준 이런 느낌. 분명히 노린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되게 우리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몇백억 대의 뭐 소송을 뭐 했다가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간단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뭐 그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냥 그 정도 느끼는 건 있어요. 그 약간 세월호 얘기 나와서 뭔가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들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월호 2014년 이후에 그게 좀 트라우마가 된 게 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 재난 영화나 재난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자꾸 세월호를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저는 2번 울었는데 하나는 그 보습학원이었고 그건 너무 명백했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보자마자 거의 이렇게 약간 눈물을 흘렸고 근데 그 전에 되게 엉뚱한 그 뜬금없는 곳에서 울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가스가 처음 유출된 걸 알고 용남 가족도 다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의주도 같이 가 이렇게 하는데 의주가 잠깐 멈칫하면서 다른 홀로 가서 그 다른 가족들이죠. 그 옆홀에 있던 가족들한테 알리고 소화전을 이렇게 치면서 배를 누르잖아요. 근데 저 거기서 엄청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저한테는 세월호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담당하는 어떤 그 식장의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책임감 있게 거기서 자기가 돌아가서 이걸 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돌아갈 때 저는 가스 그냥 확인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가 안 돼 가면 안 돼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세월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선장이라던가 뭐 이런 게 떠오르면서 울어버렸습니다. 맞아. 의주가 말로는 되게 뭐 알바 같은 뭐 부지점장이라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최대한 그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짠했고 그 보습학원이나 그 의주가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도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허탈감을 조금 위로해주는 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막
용남이랑 의주가 막 질질 짜면서 저기요 하면서 막 맞아. 거의 자기들이 인간 화살표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게 웃기면서도 너무 슬픈 너무 슬펐어. 거예요. 그래서 맞아. 용남이랑 의주도 뭐 세월호 사건을 지나온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의식 속에서도 그런 게 맞아. 자라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나도 맞아.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짠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마냥 웃지는 못하고 계속 약간 울컥한 상태로 맞아. 보게 되던데. 울다 막 맞아. 이런 맞아. 젊은 세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쵸.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의주 캐릭터 너무 좋았었던 게 그런 정의로움, 그런 면을 정의롭고 정의주. 용기 있고 정시 아닐까? 정씨 맞아요. 진짜? 정의주예요. 정의주예요. 네. 단호하고 정의주. 그런 모습을 갖고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나중에 자기가 뭔가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되게 뭐 눈물 막 흘리고 하면서 약간 그 인간으로서의 맞아. 사실은 그 맞아. 진심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런 맞아. 두 가지를 다 보여줬다는 게 이 영화에서 맞아. 되게 좋았어요. 보통은 주연 조정석이 연기한 용남 주연 옆에 조연이라면 진짜 한 명은 더 단면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진짜 끝도 없이 정의로운 캐릭터가 나온다던가. 근데 같이 엉엉 울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갈등을 하는 인간으로 그려줘서 되게 좋았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 저는 처음에 둘이서 클라이밍 하는 동아리 거 나왔었을 때 의주가 더 잘하잖아요. 맞아. 더 잘하는데. 더 잘해서 나는 정말 그 의주 캐릭터의 멋진 액션 맞아. 연기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네. 그게 좀 맞아. 아쉬웠어요. 결국 주인공은 사실 용남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뒤쪽에 왜 쓰레기 봉다리 다 몸에 붙여가지고 네. 오르잖아요. 그거라도 안 나왔으면 맞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클라이밍에 들어가 잘하는 사람이 그 오르는 거 하나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이랬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또 그건 약간 또 옆에 사다리 네, 뭐 이런 사다리 걸로 또 있었는데. 웃기게 넘어가고 좀 더 용남만큼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훨씬 잘했는데. 맞아.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줬으면 좀 되게 멋있게 막 올라가는 거를 한 장면이라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찌질한 남성의 또 극복기 같은 그런 약간 뻔한 맞아. 어떤 서사가 약간 있죠. 뭐. 아, 근데 좀 이게 대중일 수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그 일본의 라이트 노벨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라이트 노벨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본 이 엑시트의 서사랑 되게 비슷한 장르가 있대요. 이름하여 이세상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세상물. 이게 뭐냐면 이때 이가 달을 이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세계. 세상, 이 세계물. 그래서 다른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갑자기 가게 된 되게 찌질한 20대 남성이 그 세계에서는 영웅으로 되어가지고 그 세계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진짜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눈에 안 띄는 사람이 다른 세계에 가서는 되게 자그마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어떤 기술이라던가 뭔가 한 가지 잘하는 무엇 때문에 영웅이 돼서 그 세상을 구하고 뭔가 연애도 성공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허사를 갖고 있는 그런 이 세계물이라는 게 되게 유행하는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엑시트가 딱 그거잖아요. 뭔가 현실 세계에서 그냥 되게 떨어진 백수 청년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갑자기 재난이 와서 뭔가 다른 세계가 열렸고 본인이 갖고 있던 재능, 클라이밍이라는 재능으로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그리고 사랑도 얻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서사가 너무 닮아서 되게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딱 맞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서사가. 근데 저는 용남이가 그렇게 찌질하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취업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첫 장면에서도 보면은 이미 체력 단련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체력도 되게 좋아 보이고 보면은 루저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용남이가 어떠한 자신감, 뭐 확신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리를 깨고 이제 가족들이 만류를 해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용남이는 뭔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확신을 가진 뭔가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잘하는 게 클라이밍이라면 나는 클라이밍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친구는 아닌데
그냥 취업이 안 됐을 뿐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도 좀 되게 짠하고 응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물론 뭐 의주한테서는 좋아했다가 뭐 차였으니까 막 되게 말도 막 얼버무리고 막 이런 되게 찌질한 모습을 거짓말하고. 보여주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냥 사실 가족 안에서나 한심한 음. 아들이죠, 사실은. 맞아요. 솔직히 나는 조정석이 되게 찌질한 연기를 잘하지만 솔직히 되게 훈훈하게 생겼잖아요. 맞아. 아니 저는 진짜 그렇지 않아? 이건 취향의 문제. 아니 취향의 그러니까 문제인가? 이건 취향의 문제인데 취향의 문제지.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조정석 얼굴이 딱 나왔잖아요. 근데 우와 저렇게 잘생겼었나? 이러고 나 너무 진짜 너무 당황했는데 철봉 그거 할 때? 그래서 와 진짜 잘생겼다 저렇게 잘생겼었구나 이러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 뭐 바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바보 같지도 않은데 그냥 체력 좋은 훈남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늘 조정석이 연기하는 캐릭터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납득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 되게 멀끔하게 생긴 훈훈한 청년이 막 되게 막 이상한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영화는 그래도 그 갭이 약간은 전 줄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언젠간 그래서 잘 될 것 같은데 자기 줏대는 있어 보이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죠. 아주 캐스팅을 잘했네요. 진짜 맞아. 잘한 것 같아. 진짜 잘한 것 같아. 그 관계도 재밌지 않았어요. 이 용남이의 조카 꼬맹이. 삼촌. 그 처음에 걔가 모른 척하다가. 처음에 모르는 귀여워. 척하다가 나중에는 엄청 막 응원하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안기는 사람이 조카였잖아요.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세대의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 그 엄마 아빠로 대표되는 그런 기성세대가 있고 약간 젊은 어떤 세대를 조금은 한심하게 여겼던 그런 어떤 기성세대와 그다음에 뭐 사실 가족 내에서 좀 입지가 없어 그리고 사회에서 취업도 못했어 사랑도 못 찾았어 약간 삼포 세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대표하는 지금의 청춘 세대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되게 어린 세대의 어떤 한심한 세대? 눈빛. 하지만 난 다를 거야. 하지만 열심히 이걸 극복해서 위와 아래 모든 세대에게 공감을 받아냈다. 이런 어떤 성공 스토리. 세대 대통합. 통합 성공했. 왜 한가위야 개봉 안 했냐? 한가위 했으면 눈물 쫙 뽑았는데 진짜 많이 근데 봤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고서는 조카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닐까 그냥 그런 멋있다. 생각했어요. 맞아. 그치, 모른 멋있다. 척하는 영웅이 된 바보였는데 진짜 이제 어디 가면 자랑할 수 있는 TV에 나온 같이 멋있는 클라이밍 하러 가지 삼촌이니까. 않았을까? 맞아. 얼마나 좋아했을까. 진짜. 그리고 저는 되게 클라이밍이라는 거 자체가 막 한국에서 엄청 대중적인 운동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할 기회는 없었는데 뭔가 이 영화에서 그게 좀 소재로 차용되는 걸 보고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올랐던 것도 되게 긴박했고 멋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막 쓰러진 그 누나를 옮겨야 했을 때 뭐 의주가 착착착 이렇게 밀대로 가져와서 그 장면 너무 좋았어. 막 그 너무 멋있잖아요. 산악이나 그런 클라이밍에서 약간 응급 상황이라던가 생존하기 위한 어떤 방식들 그런 거가 되게 좀 그런 장치들이 되게 멋있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뭐 전체의 뼈대인 거긴 한데 그런 사소한 지식이라던가 막 디테일 이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보통 재난 영화면 그 재난의 종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재난이 뭔지는 별로 안 중요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맞아.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게 이제 클라이밍이어서 사실 이 영화는 클라이밍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보는 재미로 다갔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클라이밍을 조금 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배웠을 때 느꼈던 덜덜. 그 무서움, 그다음에 그 힘이 어디 들어가는지 저는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진짜 약간 발을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발이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딱 맞아. 서야 돼. 칼날로 이렇게. 그리고 손을 멀리 이렇게 뻗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멀리 안 뻗으면 몸을 이렇게 붕 뛰어야 돼. 붕 해가지고 팍 잡아야 되거든요. 안 잡으면 이게 탁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생각이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 발이 아파 막. 이게 이 발 끝으로 딱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너무 보면서 되게 그 아프고 긴장감에 진짜 거의 약간 몸에 힘주고 봤어요, 정말. 아니 저도 겁이 진짜 많은데 그 이 정도의 정식 클라이밍은 아닌데
이렇게 입는 거. 애기들 그냥 노는데 조금 성인들도 조금 할 수 있는 데를 갔는데 전 울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뒤로 뒤로 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가세요 이러는데 저 그냥 여기서 뛰어내릴게요 이렇게 진짜 울었는데 계속 가라 그래가지고 막 정신 나간 채로 했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끝내라 하고 저는 그 옥상을 올라갔잖아요. 그 용남이가 구름정원 올라갈 때. 구름정원 올라갈 때 제발이라 올라갔는데 옥상이 안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열려라 맞아, 했는데 맞아. 열렸는데 또 다시 시작되는 그 싸움 때문에 너무 두려웠고 물론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편안하지는 않았네요. 근데 진짜 그 맨 처음에 그 용남이가 처음으로 구름정원 건물 올라갈 때 그 씬을 엄청 길게 잡았잖아요. 진짜 너무 쫄깃쫄깃하게 잘 찍지 않았어요? 맞아. 그때부터 진짜. 집중이 확 맞아, 되면서 그 사자 입 이렇게 빡 할 때. 와 그때 나 진짜 살짝 부서지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나도 그 눈물 걱정 나는데.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맞아. 부실공사가 진짜 좀 많아야지. 사자랑 같이 떨어질 베개랑도 진짜. 떨어질 수 왜 있고 이거 할 때도 보통 재난 영화 같으면 이걸 잡고 있는 게 막 갑자기 뚝 이렇게 맞아.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계속 쫄리면서 뭔가 보고 그리고 이 클라이밍이라는 소재랑 가스라는 그런 재난 소재 그것도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한 게 어쨌든 우리는 용남과 의주,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연결을 해서. 근데 그 소재들이 너무나 시각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왜 손끝 발끝까지 힘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 누가 맞아. 뭐 그러게. 너무 비유적이야. 쉴 수도 없는 상황. 좀만 쉬면은 가스가 몰려오고 맞아. 죽을 수 있고 뒤처질 수 어, 있고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 진짜 피라미드 꼭대기. 피라미드. 그 막 그러잖아요. 내가 저런 좋은 빌딩 있는 회사 다녔으면은 맞아. 그 멘트 너무 구조가 됐을 텐데 근데 그건 진짜 노린 대사잖아요. 맞아. 그치. 우린 대사였지. 그치. 그래서 거기 막 원서 넣을 거라고 막 울면서 음. 소방 특채로 취업했으면 좋겠다. 거기 이제 생중계 됐으니까 그치.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 열면 되지. 소방 이제. 공무원 뭐 이런 거 그쵸. 있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엔딩 그렇게 안 끝나서 너무 좋지 않아요? 끝에 어떡해? 갑자기 뭐 시민 영웅 그거 나올까봐 너무 무서웠잖아. 그래서 제발 시민영웅 받고 막 맞아. 꽃다발 이렇게 목걸이 용감한 걸고 시민 막. 이러고 막 취업 성공 뭐 이런 거 나올까봐 약간 조마조마했어. 아니 의주랑 결혼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병원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저 사람 TV에서 봤던 사람이다 오 이럴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막 진짜 저 사람 영웅이다 이렇게 할까봐 두려웠는데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맞아. 그것도 좀 신기한 연출이었다. 용남이가- 그냥 사람들 사이 섞여 버리잖아. 맞아. 그냥. 그래서 아주 깨끗한 연출이었어. 맞아. 아, 근데 되게 중간에 그 라이브 방송하는 유튜버들 나온 건 조금 오글거렸다. 오글거렸어요. 아, 약간 그 드론 몰리는 장면 또 약간 오글거리긴 했는데 드론이 되게 그 너무 오그라들었어. 난 막 이렇게 밑에서 우 이렇게 약간 막 여러 개가 갑자기 히어로 무슨 뭐 영화처럼 어벤져스처럼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구원자론 좀 약한데 이런 생각은 하긴 했어. 맞아. 또 진짜 그 한국식일 드론들이 것 같아. 가스를 몰아낸 거죠. 네, 어. 그 아래 치워준 거죠. 아 진짜? 몰아낸 어. 거였어요? 그 드론의 바람으로? 바람으로 진짜? 나는 걔네가- 그냥 여러 명이 중계해서 나도. 그런 건줄 걔네가 알았어. 가스를 너도 못 나도 올라오게 중계하려고 길을 줄 확보해 알았는데. 줬잖아. 네. 아 진짜 무슨 길을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바람을 만들어가지고 어. 계속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면서 어. 그 건물 위로 안 못 올라오게 올라오게. 해주고 걔네들이 건널 수 건너갈 있게. 수 있게 진짜? 하는 거죠. 나 몰랐어. 몰랐네. 어, 아니 맞아. 그런 거면은 드론이 등장한 게 별로 오글거리지 않는데요? 아니 근데 너무 납득이 하나씩 되는데? 뿅뿅 뿅 이렇게 하는 게 히어로 나오듯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요. 나오잖아. 큰 충격에. 그것도 어쨌든 뭐 사람들이 함께 돕는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뭐. 그치. 아 나는 그냥 관종들이 다 방송하려고 몰려온 느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주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타적인 어떤 마음이었는데 저는 약간 뉴미디어다 이제. 약간 약간 레거시 미디어의 방송에서 못하는 영역을 뉴미디어가 한다. 시대 뉴미디어가 한 거잖아. 아니 그거 레거시가 느꼈어요. 했잖아. 난 그거 느꼈는데. 아니 레거시가 한 게 아니잖아. 어. 아니 근데 아니, 레거시가 처음에 갔잖아. 보냈던 드론은 아니야. 레거시에서 보낸 레거시 거야. 보낸 레거시에서 거잖아. 보낸 근데 보낸 건데 그것도 음. 레거시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조작한 거잖아 제보를. 맞아. 그러니까 레거시가 시켰지. 그 드론 조작을 했고 결국에는 진짜로 큰 도움이 직접적으로 준 도움들은 이제 그치. 유튜브를 통한 뉴미디어. 어머.
뉴미디어가 아, 살 진짜. 길이다. 아 나 그래서 보면서 아유 레거시 어떡하냐 이제 어. 막 영화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지가 나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레거시가 조작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시킨 거 아니야? 제보를 조작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가 아니라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국장이 그래서 자기가 시킨 건데. 현실감이 더 그냥 그 있잖아요. 정도. 네. 아, 음. 윤리적 책임이 많이 떨어졌네 내가. 그렇- 특종을 위해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다. 아니 죄송한데 그 남이 거기 조심하세요. 피해 보는 게 특종이면은 지금 이게 누가 피해를 보는?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할 걸 안 하고 그 사람이 아. 어떻게 열심히 눈물 짜내면서 거기를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지를 그냥 중계. 취재하는. 근데 언론은 그냥 보도를 하는 게 근데 그것도 드론을 날리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애초에 컸겠다. 그 드론 자체는 그 드론을 띄우면 안 되는 곳에서 띄우려고 몰래 맞아, 맞아. 온 상황이었어. 그게 제일 컸죠. 그게 어. 컸겠구나. 아. 그래서 대사도 나와 우리 이러면은 뭐라 했지? 잘못된다는 식으로. 맞아. 방송국에서 음. 시켰다 그러면 돼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그랬죠. 하지만 많이들 띄웠네. 역시 한국. 역시 한국이다. 아 진짜 드론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음. 여기 할아버지도 그 슈퍼 앞에서 띄우고 하고 있었어. 역시 5G야. 할아버지도 화입지. 저기 뭐냐 한국적인 거 되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재난을 극복할 때도 뭔가 그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그 노란 거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맞아, 가면서 맞아. 한다라던가 사회 비판적이야. 그런 걸 하고 아니면은 그냥 원래 한국에 고깃집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 왔다 했는데 음. 고깃집 그 환풍구가 그거 갑자기 너무 신기했어. 맞아. 네, 아, 나 그거 거- 진짜 짜증났어. 그거. 거기서 너무 확- 심각했어. 맞아 확 올라와가지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면 그게- 좋았어, 맞아. 맞아 그 장면이 되게 음. 갑자기 또 그 재난이 그러니까 더 그게 닥치긴 했지만 환기구를 따로 써야 되는데 같이 써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거기에 아. 붙어 있었어. 창문을 닫지 않으면 고깃집 아. 냄새가 아 맞아 맞아 맞아, 헬스장 맞아. 창문에 아, 붙어 맞아, 있었는데 맞아. 그치 그치. 아 근데 그게 그럼 위법인가? 그렇게 하는 게? 뭐 고깃집을 운영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음. 냄새가 근데 나면 상식적으로는 원래는 다르게 써야 되는 그러니까 게 맞을 다르게 것 써야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렇네. 그니까. 그리고 풍자네, 풍자. 옥상문 다 닫혀 있는 거. 맞아. 아니 근데 맞아. 그게 소방법으로는 원래 닫아두는 게 맞대요. 아예? 이게 위험하니까. 음. 근데 비상시엔 무조건 이제 뭐 자동으로 열리든 뭐 이렇게 관리자가 열든 이게 됐어야 근데 됐는데 비상시에 어떻게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뭐 그렇게 시스템을 해놓거나 아. 아니면 수동으로 이제 열어야 되는 음. 건데 그 구름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인인가 그 점장. 나쁜 놈 열쇠를 점장이 잃어버려서 뭐 스페어가 없고 막 이랬던 상황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맞는 키도 없었으니까. 그게 진짜 한국의 항상 모든 재난은 인재라고 맨날 맞아. 뉴스에 나오잖아요. 정확히 그 인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점장이 스페어키를 안 갖고 있고 맞아, 맞아. 옥상도 뭐 다 닫혀놓고 방독면도 뭐 음. 없고. 맞아 맞아. 맞아. 3개 딱 있었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공간에 3개밖에 없냐.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모든 게 인재야. 저 좀 그냥 웃겼던 게 지금 한국인들이 다 손풍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누나가 쓰러졌을 때 막 그 바람을 애기들이 다 손풍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 고이영 갔을 때도 애들이 다 손풍기 들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이 재난을 쓰러진 구하는 누나. 어떤 그 기구로 썼다는 게 되게 웃겼어요. 근데 진짜 한국스러운 거 진짜 많은 것 같아. 맞아. 진짜. 간판 그렇게 화려하게 음. 되게 많은 것도 뭔가 아니, 올라탈 나 때 대게 맞아. 같은 거. 맞아. 아, 그래서 맨 처음 구름정원 그 클라이밍 할 때 네.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데 만약에 외국 사람이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구름정원의 건물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외벽 구조. 갑자기 막 사자가 있고. 맞아. 쓸데없는 장식 되게 많고. 되게 막 프랑스에서 화려하고. 볼 법한 막 등 달려 있고. 되게 과한 연출의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 맞아. 한국 왜 저래 이게 너무 영화 막 그거 갑자기 아니야? 왜 사자 머리가 붙어 있지? 막 이런 거. 맞아. 개웃기다. 근데 사실 구름종원보다 더 뭐가 많은 건물 많잖아요. 그쵸. 예식장 이런 거 막 궁전이잖아요. 화려하지. 맞아. 그런 건물 했으면 더 웃겼을 것 같다는. 근데 아, 그런 게 너무 진짜. 많았어요 이 영화는. 아 정말 해병대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진행을 위해서 너무 잘 껴놓은 그 상황 맞아. 아니에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해병대 하나로 여기를 뚫고 맞아. 가는. 진짜 해병대 생각도 못했는데 나왔어. 되게 음. 유머러스했어. 잘 껴놨어. 이것은 제가 정확히
하나하나 전수 검사를 해서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닌데 그 인터넷에서 봤던 SNS에서 봤던 짤 중에 올해 한국에서 이제 한국 영화 있잖아요. 개봉한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온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남성들만 주인공이거나 뭐 여성은 그냥 조연 정도인데 한국 영화? 네, 한국 영화에서. 그러니까 뭐 원탑으로 주인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주인공에서 이제 여성이 있었던 경우가 엑시트가 처음이라는,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비 불균형이 심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게 지금 하고 있는 한국 영화가 봉오동 전투. 아, 전투 영화가 많구나. 전쟁이니까. 맞아. 그리고 엑시트, 뭐 그리고 나란 말싸미도 다 남자고. 와. 사자, 이 정도인가 봐요. 아, 진짜 마지노선이 돋보이네. 기생충 아니었어요? 그러면? 기생충의 그다음에 광대들 광대들? 광대들도 아직 메인은 개봉 안 아닌. 했군. 광대들 거의 메인 세 분이 다 남자걸요? 그렇네. 와,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았어요. 맞아. 그 비스듬한 지붕을 뛰어갈 때 손잡는 거? 손잡고 하는 둘이 거. 균형을 맞추면서 어, 뛰는 게 저는 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성별에 따른 신체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서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서 같이 도와서 하는 느낌? 맞아. 보기 드문 음. 불편한 지점이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맞아. 이게 뭐 로맨스가 없다고 되게 좋아하는 후기도 좀 많이 봤는데 전 되게 버디 무비 같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용남이가 의주를 좋아하는 마음이 듀오 있던 느낌이야. 말건 아무튼 이제 지금 살아남아야 될 때는 우리는 이제 동지로서 이렇게 맞아. 같이 동지 그게 하는. 중요한데. 맞아. 마지막에 뽀뽀할까 그래, 봐 막 얼마나 키스할까봐 두려워. 맞아. 근데 마지막에 그 병원에서 제발 키스하지 마라.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생각하면 재난 영화가 물론 재난 영화에서 이제 재난을 겪었을 때 뭐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한 어떤 머리를 쓰거나 막 그렇죠. 이런 기질을 발휘하는 거일 텐데 왜 여자들은 항상 왜 모성에 강한 엄마라던가 뭐 구조 당해야 될 대상이라던가 아니면 희생하는 존재라던가 아니면 뭐 뭔가 약간 병들고 나이 든 느낌이라던가 그냥 되게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전혀 그렇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주 캐릭터 더 빛났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용감하고 정의롭고 진짜 책임감 있고 플레이밍도 잘해. 그러니까 그 점장도 아빠 거 그냥 물려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직업에 대한 윤리도 하나도 없고 책임도 안 가지고 10대한테 그냥 떠밀어서 막 시키려고 하기는 하고 그래서 되게 맞아. 꼴보기 싫었어. 그래서 맞아. 의주랑 되게 많이 비교되는 되는. 캐릭터였어. 맞아요. 그런 캐릭터도 필요하죠. 그리고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맞아. 깔끔하게. 맞아. 나이 더 어린 그 친척한테 시키는 것도 되게 한국스럽고. 아 근데 그 진짜. 친척도 안 해요 하면서 쏟아버리고 맞아. 너무 정의롭지 귀여워. 않아. 뭐 이 탓이 없어. 아니, 나 무서워 안 해. 약간 이런 느낌. 좋아. 나 그래서 그 따따따 처음 시작하는 부분 너무 유쾌해가지고 아니 그것도 너무 한국적이야. 가라오케 완전 이런 느낌이잖아. 노래방 막 이런 느낌. 그 가족들 사실 뭐 말로는 괴롭다고 했지만 되게 괜찮은 가족들이었어요 보니까 다 귀여운 구석이 있고 되게 진심으로 용남이를 걱정해주고 그래서 맞아. 용남이가 가족들에게서 뭐 루저 뭐 소리 듣고 뭐 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으로 등장해서 그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전반적으로 좀 억지스럽지 않은 캐릭터들을 모아놓고 이런 상황을 연출한 거라서 보기 편하고 공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생일 고희영 가려고 준비하면서 엄마가 머리 가르마 이렇게 막고 그걸 이렇게 주먹 타는데 팬티만 입고 있어. 그게 너무 한국적이야. 저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진짜 엄마가 진짜 자주 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야, 이게 더 이쁘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택시 타고 가면서 또 엄마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또 그럼 또 두절두절 됐어 뭐 어쩌고저쩌고지 뭐 근데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너 우리 엄마 아빠인 줄 알았어. 나도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갖다가 다 되게 잘 잘 쓴 녹여. 거잖아요.
맞아요. 감탄했어요. 그 앞에 부모님 딱 나올 때도 그 TV조선 그 슈퍼푸드 관련된 걸 보고 있거든요. 오직 세계 5대 맞아. 암 맞아. 예방 암 음식 예방 뭐 이런 슈퍼푸드 거. 이런 걸 보는데 저희 엄마도 그거를 맨날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막 보여주고 막 적고 있는데 아빠는 딴 거 드라마 봐야 된다고 맨날 이래가지고 진짜. 그거를 너무 티나게 연출 안 해서 좋았어요. 음. 되게 오글거리게 연출할 수도 있었는데 딱 적당히 치고 빠지는. 근데 진짜 가족들을 빨리 이렇게 극에서 내보낸 내보냈어. 거가 너무 진짜 좋고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그 막 어. 가족 간의 심파 뭐 이런 맞아, 막 누가 울고 죽고 불고 살고 막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딱 그냥 두 청년의 약간 탈출기 같은 맞아. 느낌이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인에게 중요한 가족의 뭐 연대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맞아. 연대를 약간 그 젊은이들 음.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왜 콘텐츠 만들 때 뺄 게 더 없는 게 좋은 콘텐츠라고 우리 맨날 듣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 나게 맞는 말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힘줄 곳에 힘을 빡 몰아줘서 나머지 것들에 신경이 안 쓰이는 그래서 주제가 되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연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아쉬웠던 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저는 임유나 캐릭터를 멋있는 액션도 잘할 수 있는 캐릭터로 설정을 해놓고 결국에는 안 보여준 거.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 나는 클라이밍을 좀 더 보고 우주의 싶었던 클라이밍? 것 같아. 맞아. 둘 다. 둘 다? 응. 그런 생존 기술이나 뭐 상황 같은 거? 음. 그리고 되게 막 의주는 엄청 정의로운 캐릭터? 막 이타심 넘치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재난 영화 보면 당연히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엑시트 보면서도 이런 재난 영화 때 나는 의주처럼 할 수 있을까? 뭐 어떤 사람처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힘든 일이죠 정말. 근데 닥쳐봐야 알지. 이 영화가 엄청난 영웅을 만드는 영화는 아니라서 용남이랑 의주가 늘 질질 짜면서 좋은 판단, 그 맞아. 선택을 하는, 맞아. 그러니까 선한 좋은 선택? 선택, 선한 선택 또는 또는 이타적인 선택을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둘이 그냥 막 질질 짜면서 서로 쳐다보다가 진짜 이렇게 꺼이꺼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서럽게 울잖아요. 맞아. 그 유나 표정이 그러니까. 막 꺼이꺼이. 이렇게 울면서 맞아 진짜 나 살고 싶은데 이런 표정이라서 입술 삐쭉 내밀면서 못해도 귀여웠어요. 그만큼만 살아야겠다. 맞아. 그렇게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어. 그 정도 선함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좀 저도 괜히 위로를 받고 나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아니 그분들이 막 엄청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나 그냥 이제 니네들 잘 살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 곳곳에 좀 약간 그 현수막 같은 게 되게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계속 그 걔네 둘을 응원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헬스장에서 난 준비됐어, 넌 올라와? 뭐 이런 게 맞아. 기억나. 이런 게 있었고 다리에서도 건널 때 35년 동안 뭐 수고했어 이런 게 그 어. 다리에 현수막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용남이 35세야?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35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력사무소 같은 데에도 청년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이런 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귀엽다. 재밌다 너무 이런 귀엽다. 그 이스터에그 느낌이, 같다, 뭔가. 이런 느낌이 귀여워. 들어가지고 게임 스테이지 깨는 느낌. 맞아. 음. 게임적인 챕터 연출이 하면서. 되게 있었으니까. 거기에 8비트 음악 같은 거 맞아. 뛸 때도 되게 슈퍼마리오 같잖아요. 뭔가 맞아. 이렇게 막 주르륵 맞아. 그 약간 도심 액션 씬 막 약간 이런 느낌 같고 그 막 화면 넘어가는 것도 되게 만화적이거나 게임적인 그런 트랜지션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영화에서는 그냥 끼케야 디졸브거나 뭔가 그냥 쓱쓱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하는 느낌처럼 트랜지션이 여러 번 나오길래 되게 특이하다 이랬는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만화처럼 맞아. 카툰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는 좀 게임적인 거 만화적인 거 되게 의도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감독의 다음 작품이 되게 기대된다. 맞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기대된다. 이게 장편 첫 작품이었더라고요. 장편 데뷔. 앞으로가 진짜 기대되는 것 잘 같아요. 만드시네. 앞으로 더 이렇게 좀 뭐 젠더적인 것도 신경을 쓰면서 되게 피로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불쾌하지 않은 어떤 영화를 만드는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거 되게 한국에서 거의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좀 잘 해주시지 않을까. 감독님 다음 작품 만들면 보러 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응원할게요.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쫄리는 막
그런 클라이밍거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관이나 아니면 나중에 VOD로 나오면 저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다시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좋네요. 다시 보면서 음. 아까 칠보미가 얘기했던 그런 디테일들을 다시 좀 잡아보고 싶은. 그러니까 보면은 다시 보면은 새롭게 보일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부모님이랑 같아요. 같이 보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지막에 그 병원에서 엄마 한번 이렇게 업어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근데 내 짠했어. 맞아 그 그때 고의원에서 그 사위들이 없느라고 얘는 못 업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업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눈물 나. 난 좀 웃겼는데. 진짜? 그냥, 그러니까 너무 슬펐는데. 업히는 건 슬픈데 네. 그 용남이가 겨우 살아남아서 아. 갑자기 엉덩이를 이렇게 등을 들이대는 게 너무 웃겨서 맞아. 조정석 캐릭터랑 그러니까 너무 그 잘 캐릭터가 맞으니까. 몰라. 나는 그 캐릭터가 약간 되게 이입이 많이 됐는데 애가 되게 속으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갖고 있고 아, 나도 맞아, 언젠간 맞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음. 모든 긴장이 풀리고 나서 엄마를 보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건 업어주는 거 아유, 등부터 들이대거나 짠하다. 뭐 그게 되게 이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안 울다가 그 장면에서 울었거든요. 뭔가 울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그거는. 눈물 나네. 울으라고 눈물 만든 흘렸어. 장면이고. 그래서 여튼 근데 지금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내가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코미디 재난 영화라는 게 보는 사람이 되게 쉽잖아요. 어렵지 않고. 근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사실은 더 만들기 어렵고 이렇게 되게 모든 대중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되게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깔끔하게 지금 우리가 서사를 되게 잘 뺐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배울 거리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 그분이 뭐 쓰고 다 한 것 같던데. 그 감독님이? 보통 게다가 첫 데뷔작이면 엄청 힘주고 썼을 가능성이 사실 높잖아요. 막 이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과감하게 다 널어냈을 것 같아서 제작 과정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저 감독님 인터뷰 중에 이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드론이 밧줄을 들고 구멍에 이제 끼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네. 정확히 딱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잘 안 됐대요. 근데 대충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코멘트가 이걸 계속 찍으면 그만큼 스태프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계에선 지금 그 52시간 이런 거 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권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접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었다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태도가. 젊은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영화계가 근데 좀 방송계보다는 좀 빨리 나은 가고 건가? 영화계는 그렇대요. 영화계는 52시간 그 표준 근로 계약서나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다 스태프들 쓴다더라고. 좀 노력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왜 봉준호 감독도 기생충에서 그게 다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국은 한참 뒤떨어져 있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제작자로서는 되게 욕심날 수 있는 어떤 거잖아요. 맞아. 엄청 자기 중요한 작품이 장면이었는데. 근데 그게 계속 하다가 안 되면 때로는 뭐 그렇게도 해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 하신 거 보고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작자로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디테일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 죽는 거나 피해자들은 많이 안 나왔지만 그들이 다 죽고 그 차 안에서 주인이 없는 폰들이 울리는 계속 거. 울리는 게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맞아. 피 칠갑하고 죽는 건 안 나왔지만 맞아. 그런 게 더 소름 돋게 해가지고 제작자로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된 영화였고 저는 이 스파이더맨 이후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건물 타는 거를 이렇게 응원하고 집중하면서 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최고의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 오늘 냈다 평이 너무 좋아서 뭐 감독님 그래요? 화이팅. 네.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 감독님 화이팅. 또 비슷한 뭔가 감정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아쉬운 게 너무 많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편하게 그냥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좀 맞아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아니면 막 이런 농담이고요. 영화와 아무런 아무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달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에 되게 좋은
되게 짜릿하고 재밌고 하지만 그렇게 피곤하진 않은 그런 되게 재밌는 잘 만든 코미디 재난 영화였다. 다음 작품 기대할게요, 감독님. 안녕. 안녕.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지금? 감독님한테 지금 음성 편지 남겼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편지.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화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두둥.